네. 어제 젠슨 황의 그 어떤 코멘트 때문에 오늘 또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단 가능성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 혼자 다 먹는데 니네는 안 해? 뭐 이런 게 사실은 조금 컸던 것 같고, 네. 예, 그러면서 야 우리도 한다, 우리도 테스트 받고 있다. 근데 이 시장에서는 야 그래 괜찮을 거야. 주가 갔다가 야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야, 떨어진 거 아니야? 떨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젠슨 황이 얘기를 했죠. 그건 아니다. 떨어진 거 아니냐? 그건 아니다.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게 조금 반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또 다시 그러면 독식 체제에서 경쟁 구도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상대적으로는 조금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콜 테스트 하는 게 거의 한 1000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000시간. 하루 24시간 풀로 돌려도 네,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10일 돌리면 240시간이고요. 네. 한 거의 한 40일을 풀로 돌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저번 주에 콜 테스트 사실은 이제 그 보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2주 지난 거야. 그렇지. 네, 그럼 이제 14일 지난 거니까 아직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더. 네. 사실 그 지난번에 그 로이터 네. 속보가 나왔을 때 다들 이거 뭐 발열 문제 아니냐 뭐 맞아요,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면 네. 이거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릴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막 제가 막 주변에 다 물어봤거든요. 야, 엔비디아 아는 사람 없냐? 너무 궁금하다. 네, 사실은 내부 비밀이니까. 비밀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정확히 언제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 딱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 엔비디아가 엄청 까다롭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안 까다로울 수는 없는 게, 지금 어찌됐건 지금 거의 독식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AMD랑도 계속 이제 격차를 더 벌리고 신제품 또 내놓고 이걸 하는데, 예를 들면 그냥 아무나 막 받다가 불량 문제가 터지면은 시장에서 이거 딱 진짜 소외되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금액도 엄청 비싸잖아요. 당연히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독식 체제니까 비싸게 파는 거예요. 네. 그렇지. 네. 그 비싼 걸 그러니까 갖다 하자 마진율이- 있는 걸 팔 수도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더 깐깐하게 보는 거고, 굳이 그게 아니어도 어찌됐건 이제 수요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네, 제발 좀 줘라. 네네. 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깐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빠르면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달 내로 네,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조금 더 걸린다라고 하면 뭐 하반기로 아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너무 섣부른 판단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다만 좋게 생각을 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있어야 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것만 갖다가 쓰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독식 체제면 자기들도 비싸게 팔아서 좋지만 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비싸게 넘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삼성전자 거도 받고, 네, 그다음에 마이크론 거도 받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쟁 구도가 되니까 네. 얘네들끼리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럼 야 우리 조금 더 싸게 해줄게.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통과를 안 할 수는 없다. 네. 마진이 그치. 70%가 넘는 회사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그만 좀 젠슨 왕의 본심이지 그게 진짜 네. 그 원하는 거지. 네. 삼성전자 성공해서 네, 맞아요. 여러 개 그래서 경쟁 체제 만드는 게. 자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오늘 네. 하이닉스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저는 지금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젠슨 황 발언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갔잖아요. 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그러면 경쟁자가 진짜 생긴 거냐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3, 2, 8단까지도 이미 결정은 됐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걸 갖다 쓰는 걸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버전부터 이제 삼성전자랑 싸우는 건데, 뭐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 2분기 실적 발표 안 했으니까, 그러면 2분기, 3분기, 올해 4분기까지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실적이 좋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어찌됐건 계속 올라가니까 부담스럽다 보면은 자꾸 옆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위치지 않나.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어찌됐건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독보적이고, 뭐 이제 뭐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SK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영업이익률 누가 더 높냐? 네, 본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실적 1분기 발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굳이 경쟁자 벌써 생긴 거 아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는 네. 이러한 것들 에 의해서 반등하는 삼성전자의 반등이 생각보다는 좀 작은 거 아니냐, 약한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반등이요? 네. 반등.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SK 하이닉스에서 야 또 전량했다더라라고 했으면 저는 한 두 자리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 뭐 한 못해도 한 10%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아직은 그 물음표랑 느낌표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확정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죠. 완전 확정은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좀 긴가민가.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래,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원래 이런 뉴스 나오면은 사실은 이제 기존에 삼성전자 잘 나갈 때 보면은 주가 정말 탄력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어찌 됐건 긴가민가 하고 있고 여전히 SK 하이닉스의 우위를 점치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네. 테스트 통과한다고 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점유하고 있는 그 마켓시어를 뭐 엄청나게 많이 읽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 정도 캐파가 이제 수요가 있을 때는 혼자 독식을 해도 이거밖에 못 먹잖아요. 네. 예를 들면 10이라고 따지면.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HBM 수요 관련된 것들은 그냥 굳이 어렵게 뭐 그래프나 수치 얘기를 안 해도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네네. 지금 이제 연간 수치로 나온다라고 하면 뭐 60-70% 고성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만했던 게 다음에 되면 요만해지고 요만해지고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MS를 나눠 가져가더라도 전체적인 매출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괜찮고 그다음에 AI 그 제품 자체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지금. 네, 거의 뭐 6개월 단위로 신제품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그래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예 AMD가 못 따라오게 그냥 야, 니네 따라오고 있어? 우리 더 센 거. 따라오고 있어? 더 센 거.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캐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상태니까 뭐 MS 가져가봤자 매출 독식 구조에서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전체 매출이랑 영업이익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그렇게 큰 손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 경쟁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네. 뭐 SK 하이닉스 너무 이렇게 반대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캐파 증설을 못 따라가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적더라도 네.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HBM 쪽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게 커지다 보니까 낸드 쪽도 지금 잘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돈 버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당연히 공장 증설은 시계에 맞춰서 분명히 잘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AI 최대 수혜주는 여전히 SK 하이닉스. 근데 이제 뭐 중간에 변수로 나올 만한 건 삼성전자.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의 측면과 엔비디아 측면 둘 다 보더라도 얘는 분명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가 불분명하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에서 최대한 모아놓으면 되겠네요. 저점 어딘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내릴 때마다 분할로 사는 거죠. 그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빨간대 살. 아니 네. 기존에 이미 지금 삼성전자 주주 이미? 아니에요? 물려 있잖아요. 아니요, 저 6만 원. 오, 야, 그럼 너무 좋죠. 네. 네. 자, 어쨌건 지금 삼성전자가 이러한 이슈로 오르면서 삼성전자향 그 소부장들 이쪽이 네. 오늘 크게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 이게 이제 계속 갈 어떤 움직임으로 봐야 될지 오늘의 반짝 이슈로 끝날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오르락내리락. 얘기하면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SK 향인 장비 업체들은 100% 결정된 거고 실적 자체가 네. 삼성전자 향은 애매모호하잖아요.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결정 났다라고 하면 이제 쭉쭉 들어갈 건데 아직은 아니다. 네. 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좋은 뉴스 나오면 밑에 또 장비다 오르고 또 조용하다 일주일 조용하다 그럼 또 빠지고. 근데 반대로 SK 하이닉스 향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 많이 안 빠져요. 근데 삼성전자 향은 당분간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뉴스 플로우 조금 체크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뭔가 주도주가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반도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다시 주도주가 바뀌는 거. 왜냐면 거기에는 전선주, 전력주들이 오늘 다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게임주도 또 괜찮았고 아까 이제 펄어비스, 파노 얘기들도 나왔고 그러면 전력에서 사실은 뭐 안 좋은 거 있냐 뉴스 찾아보면 없어요. 전력기기는 AI 발도 굉장히 세고 미국이랑 유럽 쪽에 굉장히 노후화된 거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기기도 우리 그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처럼 한 40년 넘어가면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년 넘어가는 게 한 60%가 넘어가고요. 유럽 같은 경우가 30-40%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신규로 생기는 전력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신재생 쪽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래된 거 교체하고 신규 수요 있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예를 들면 주도주라고 해도 1년 365일 계속 올라가는 건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 보신 분들이 많이 털고 딱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으로 실적 괜찮은 거 뭐 있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태클 별로 못 거는 거. 그러면은 반도체가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이제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오른 게 차익 실현 나왔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걸 찾는데 반도체가 조금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전선 전력주는 그 이제까지 그 우리 전력 부족 여기에서 나오는 우려감 때문에 올랐던 거잖아요. 구리의 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물론 구리 선물 가격은 지금 많이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계속 이렇게 부족 현상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총평이기 때문에 이 전선주나 전력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이렇게 갈 것이냐, N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추세는 무너진 것이냐 가지고 해석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추세가 무너지려면 사실은 실적 이미 다 반영됐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이제 항상 그 삼성전자 잘 갈 때 보면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조금 흔들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력기기 쪽에서 피크아웃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뭐 다시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실적에서 가장 많이 높게 나온 건 데이터 센터 향. 근데 데이터 센터 향은 결론에 이제 그 전력 많이 쓴다라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들은 어찌 됐건 뭐 그렇게 많이 쓰기는 하지만 기존 챗 GPT 나오고 뭐 생성형 AI 나오기 시작하는 거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딱 10배 차이예요. 딱 10배 차이인데 이거를 어찌됐건 새로 생기는 거니까 전력망을 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존 발전소들만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이 정도까지는 못 갔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뭐 어찌됐건 화력 기반이었던 발전소들이 신재생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 그 발전소들이 대부분 어디에 몰려 있냐면 동부랑 서부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이렇게 미국이 있으면 양쪽 끝에 조금 몰려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또 짓다? 욕 먹습니다. 이게 특히 여름 되면이 미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전됐다더라.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노후화돼서 정전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건데 여기에 그 전기 먹는 하마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진짜 욕 정말 많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 승인을 동부랑 서부는 잘 안 해주고요. 승인 많이 해주고 신규로 많이 생기는 데가 남부입니다. 근데 남부 쪽에는 별로 없어요. 발전소가.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기존의 동부랑 서부에서 이걸 땡겨 온다든지. 그럼 여기서 무수히 많은 전선과 변압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 걸 땡겨 오는 데는 또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남부 쪽에다가 신재생 관련된 발전 설비를 계속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선도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압기가 그 전에 더 먼저 쭉 갔던 이유가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손상될 이유는 없다. 예,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조금 더 세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한 5거래일째 음봉이 좀 나왔어요. 하락이 네. 나왔는데 네. 지금 보면은 외국인은 최근 3일간 계속 사고 있어. 기관은 오늘도 한 13만 6천 주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은 한 16만 5천 주 매수를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글쎄요.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말씀대로 아,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조금 떨어져서 봐라라는 얘기들을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전력기기를 월봉으로 보는 건 좀 무색하고요. 그러면 그냥 실적상으로 문제가 될 게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고,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제 무조건 뭐 많이 담는다라고 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외국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데이터 센터 부동산 시장이 요즘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국내 부동산 시장? 원래 안 좋지만. 원래 안 좋지만 데이터 센터 들어갈 만한 땅 네. 가격이 올라가요. 요즘에 정말 많이 올라가요. 이게 몇 년 전에는 네. 그 뭐지 창고 맞아요. 그 냉장 물류창고. 창고니 물류 냉장 창고니 창고, 뭐 맞아요. 이런 쪽 부지에 대한 관심들이 컸었는데 맞아요. 이게 부동산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그 막 쿠팡,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레시, 배송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좋아질 때는 물류 창고가 나올 만한, 그러니까 IC 가까운데. 지방에 있고 거점에 있는 데들이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 부지 이르면요 가격이요 뭐 주변 땅 뭐 거의 안 움직이는데 여기만 막 한 10배 뜁니다. 365일 좀 추운 데가 네.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나오죠. 왜냐면 이제 원래 공냉식을 많이 썼는데 네. 수냉식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네네. 어찌됐건 이제 물 땡겨오기 조금 좋고, 그다음에 전기 땡겨오기 조금 더 좋고 이런 데들이 조금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트렌드를 바꿔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전력기기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AI 발로 시작은 했지만 트렌드가 조금 돼가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다면 전선 전력 시장 이것은 계속해서 더 확장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얘기하면 거의 미국 시장밖에 얘기를 안 했잖아요. 유럽도 교체 수요 많습니다. 유럽도 교체 수요 굉장히 많고, 왜냐면 아까 노후화된 거 한 40%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있고 유럽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안 지을 순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유럽이 가장 큰 피해를 봤거든요. 특히 이제 발전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뭐 LNG 관련된 거. 그러면 신재생을 가장 빨리 뭐 따라가고 있고 열심히 증설을 하고 새로 만드는 데가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새로운 게 생기면 전력기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변압기랑 초고압 변압기랑 초고압 케이블이 사실 제일 먼저 움직이는 이유가 신규 발전소가 생기면 초고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발전소들은 대부분 조금 떨어진 데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압으로 안 올리면은 가는 동안에 전력이 소실이 돼요. 그러니까 로스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로스율을 줄이려면 올려야 돼요. 승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생기는 거는 초고압, 케이블, 그다음에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 굉장히 좋고 오래된 거를 바꾸는 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냥 전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쪽도 여전히 초고압 쪽은 여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는 볼륨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많이 빠지면 모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지금까지 주도했던 종목들의 자리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지금 가장 뭐라 그럴까요? 반등의 가능성? 이렇게 좀 탑픽으로 보시는지. 탑픽으로 이걸 보기가 저는 이제 조금 안전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자리상으로 보면 지금 LS거든요, 차트가. 근데 LS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뭐 최고가 19만 4천 원까지 갔다가 좀 빠졌고요. 특히 오늘 조금 많이 빠졌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더 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 잘 몰라요. 왜냐면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 지금 뭐 14만 9천 원까지 빠졌는데 저는 13만 원대까지 오는 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실적 자체가 나빠질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LS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유럽 쪽에서 신재생 얘기했고,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2주 동안 굉장히 흐름 좋은 섹터를 꼽으라고 하면은
신재생 쪽입니다. 신재생. 네, 태양광, 네. 풍력,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찌 됐건 그 해상 풍력을 얘기가 나올 때 항상 해상 케이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 앞에서는 이제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은 당했지만 구리 쪽은 수요가 워낙 세기 때문에 또 당연히 올라가는 추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구리에 대한 가격 상승분을 주가로 반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력 관련 무수히 많은 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LS. LS. 네. 그러게 그 LS 일렉트릭과 그 HD 현대 일렉트릭 요거를 비교해 보면 그 올해 예상 PER은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한 24배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한 12배 정도 맞아요. 올해 예상. 맞아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한 16만 주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한 5, 6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을 보는 것 같기는 해. 아, 이건 이제 좀 찼다 목전에 이런 거. 그것도 있고 이제 밸류를 보는 것도 있고 방금 딱 얘기한 것처럼 목전에 찼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갈 수는 있겠으나 굳이 그거를 계속 들고 있어서 얼마나 더 갈 그쵸. 것이냐. 수익이 크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 아니 쉽게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발전소가 생긴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초과 변압기가 먼저. 네. 그 다음에 케이블 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가는 건데 초과 변압기 쪽이 HD 현대 일렉트릭이잖아요. 네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앞으로의 상승 폭을 본다라고 하면 네. LS가 훨씬 더 낫다라는 관점이 저는 맞지 않을까.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신규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막 빠지고 있을 때 매수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 네.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잡기가 너무 어렵기는 한데 그냥 이제 최대 고점 대비해서 사실은 뭐 잘 가는 섹터 저희가 이제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주도 섹터가 20% 이상 빠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정확히 이게 완전 저점이다라는 건 어느 누구도 모르거든요. 근데 주도 섹터에 들어가는 건 20% 이상 빠지는 건 어렵다. 그러면 지금 19만 4천 원에서 지금 15만 원이니까 4만 원 빠진 거예요. 그럼 20만 원 잡으면 지금 딱 20%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사실은 쉽진 않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를 보기도 하는데 이거 정배열이잖아요. 지금 이 정배열인데 이거를 깨졌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실적을 뭐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는 저점을 잡는 게 그냥 고점 대비 20%. 근데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게 LS 네. 같은 경우도 네. 이걸 지주사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PER이 네. 그 PBR로 보면 한 1.1배 정도 되고 PER로 봤을 때는 이제 한 11배 정도 되죠. 맞아요, 맞아요. 10배, 11배 요 사이인 것 네. 같은데 네. 그냥 다른 종목들의 그러한 것들에 비하면은 싼 건데 지주사로 봤을 때는 이것도 높은 거잖아요. 그쵸. 이제까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LS가 보면은 이제 좀 특성이 있는 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지주사가 별로 못 가요. 왜냐면 이제 돈 벌어봤자 지네만 다 먹으니까. 네. 그렇지. 왜냐면 안 주니까. 근데 LS 같은 경우에는 상장 안 된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옛날에 에코프로가 네. 그 막 잘 가기 전에 네네. 에코프로가 이제 2차 전지 시작되기 전까지 에코프로를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랬냐? 알짜배기 기업들이 비상장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배율을 쳐야 되는데 누구한테 칠 거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게 이제 결론 이제 지주사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볼 때 전력기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일 기업보다는 여러 군데서 수혜를 보는 게 괜찮을 건데 그러면 저는 LS가 분명히 수혜를 볼 거고 앞에서 아까 자동차 섹터 얘기할 때 사실 밸류 프로그램도 얘기했잖아요. 네. 뭐 LS도 이제 그때 밸류업이 항상 얘기가 나올 때 뭐 금융주 얘기 많이 나오고 자동차 저 PBR주 얘기 나오지만 그때 항상 지주사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주사 중에서 그래도 알짜배기로 돈 잘 벌고 잘 뿌릴 만한 데가 뭐 있을까를 따져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 LS도 올해 돈 좀 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뭐 크진 않겠지만 플러스 네. 알파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매력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정을 해야겠네요. 그 HD 현대 일렉트릭이 12 예상포가 24배고 LS 일렉트릭도 22배네. 12배가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네.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LS 일렉트릭에는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가 한 11배 정도 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